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금통위가 끝나고요. 국내 금리는 당분간 내리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금리 내리는 걸 너무 늦장 대응한다고 느껴지고요. 이게 증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어제 미국 시장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9.32% 올랐고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좋고 액면 분할도 한다고 해서 역시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결국은 AI 관련된 것들이 살아 있고 반도체부터 시작한다. 결국 AI 쪽에서 뭔가 잘 되려면 이제 반도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 투 데이트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109.60, 그다음에 2등이 누굽니까? 메타 31.59, 그다음에 구글이 24%, 아마존이 19%,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올랐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2.9, 테슬라가 마이너스 30%입니다. 결국은 빅세븐도 조금 이제 좀 달리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빅세븐 간의 차이가 결국 AI 관련된 것 같거든요. AI 관련된 반도체부터 먼저 나가고 AI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느냐, 그쪽에서 진행이 있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로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시장 어제 하루만 그냥 보면은 시작할 때는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괜찮은데 어제 PMI 쪽에서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시장이 약해지고 그런데 장 끝날 때 보면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을 쫓아가서 장이 약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실적도 중요하고 AI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시장은 금리 관련된 그 경로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돼서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보면은요. 마켓워치 어제 지금 업데이트된 거 보면은 지금 6월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7월도 거의 가능성이 없고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9월이거든요. 이게 9월을 보시면 거의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정도의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2월을 보시면 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풀 프라이스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12월에는 5.25, 25bp 내리는 걸로 마켓은 지금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시면 내년 9월 거를 보면은 지금 4.5, 4.25 여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결국 네 번이나 네 번 반 정도 내리는 거니까 FOMC가 1년에 8번이니까 4번 내린다는 거는 2번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를 내릴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 10년짜리 금리인데요. 미국의 실질 금리인데 이게 2023년도 이때만 난리 나가지고 5% 갔을 때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8까지 내려오고 다시 4.7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4.35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서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레벨은 이 4.35인데 4.35 요 이전에도 4.35에 몇 번 걸려 있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갔고 또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왔고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지금 4.35 레벨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 버리고 하는데 결국 미국 금리가 조금 더디게 내려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런 저런 거를 생각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도 이자율에 아직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외 국가들은 지금 미국과 비교해 보면 경기가 훨씬 약하잖아요. 미국이 혼자서 경기가 엄청 좋고 또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 외 국가 중에 특히 유럽을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는 물가가 그런 대로 잡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도 나쁘니까 이자를 선제적으로 좀 내리고 있잖아요. 스위스하고 스웨덴은 내렸고
영국은 6월 달에 내린다고 얘기를 했고 또 ECB도 아마도 6월 달에 내리는 것 같고요. 또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지만 금리를 쉽게 안 올리고 있으니까 뭐 인하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지금 뭐 이자율 뿐만 아니라 온 모든 부양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자율 쪽은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 금리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산업 정책들이 막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도 지금 각종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관세 같은 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 외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경기와 경제를 부양해서 이게 변동하는 시기에 뭔가 국제 질서가 잡혀서 다시 공급망이 재편되기 전에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전부 각 국가들이 부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정책 쪽에서도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완화적인 정책을 해서 이자를 낮추고 있다. 저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늦게 가고 다른 국가들은 좀 일찍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어저께 저 금통위를 보면 약간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에 경기가 좋았다, 서프라이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단 서프라이즈 했다는 말도 저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서프라이즈 한 게 진짜 경기가 변한 것인지 원래 좀 잘못 본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원래 1, 4분기 거는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빌미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결국 지금 한국은행 마음속에는 복지부동, 머릿속에는 집값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특히 야권이 집값 오르는 거를 무슨 알러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도 않겠다. 미국이 내리면 그냥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 내리겠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이거는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에 묶여서 지금 다른 것들을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이 국내 증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본적으로 그 뭐 밸류어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지만 밸류어 프로그램은 세법과 상법을 바꾸지 않고는 거의 어려운 거고요. 세법을 바꾸는 거는 결국 배당 문제, 상속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부자 감세로 읽히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부양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양책을 다른 나라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양책은커녕 금리에 관련된 정책들도 저렇게 늦장 대응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만 졸고 가면 몇 달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만 많이 뒤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주식시장이 올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를 위해서도 금리는 선제적이라 하면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선제적인 게 아니라 최소한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이 내리면 그때 따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는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